6월 27일 개장전 라이브 방송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인년 매니저이고요. 네, 지금 시장이 약간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할 얘기도 좀 있고, 먼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우리가 시장 컨센보다 잘 나왔습니다. 컨센보다 잘 나왔지만 시장 눈높이는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매출이 68억 1000만 달러,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0.62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66억 7천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51달러였습니다.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 눈높이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아까 시간으로도 지금 아까 전에 시간으로 한 마이너스 7, 8%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였었거든요. 한 마이너스 4, 5%까지 낙폭을 줄였는데 다시 낙폭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개최했거든요. 장전에 이제 주총 개최하면서 전날에 이미 많이 올랐었죠. 전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바로 주총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게 없더라. 지금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25% 올랐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1.42% 빠지면서 상승분 이상을 반납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주총을 뚜껑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었고 마이크론 실적을 뚜껑 열었는데 예상치보단 잘 나왔어요. 근데 투자자들 눈높이가 너무 더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 눈높이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빠졌다. 지금 이 상태라면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빠질 여지가 있겠죠.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봐요. 제가 어제 그 TV 방송 나가서 준비한 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최근에 조정폭이 컸던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기기 그리고 식품 관련 종목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어떤 특정 섹터가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주도주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 주도주 중에서 반도체가 빠져. 그러면 그쪽에 있는 수급이 당연히 다른 주도주로 가겠죠. 화장품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화장품, 피부 미용기기, 식품 관련 종목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조선주까지. 만약에 그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반도체 조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식품, 화장품, 전력 인프라 상승 가능성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식품, 화장품, 전력 인프라까지 빠졌을 경우 식품, 화장품, 전력 인프라까지 빠지면 그때는 뭐다? 조선주 보셔야 됩니다. 조선주, 방산주 아셨죠? 오늘 전략은 딱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반도체 빠졌는데 사실 뭐 지금 갈 게 있습니까? 식품, 화장품, 전력, 인프라 빼고 그리고 식품, 화장품, 전력, 인프라까지 오늘 못 오른다면 조선주, 방산주밖에 오를 게 없죠.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전기차 이게 이제 그 원래 리비안에
원래 이제 리비안 미국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 포드라는 회사가 리비안에 지분 투자를 처음에 아마존이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나 리비안이랑 전기차 안 만들어, 전기차 시장 접어하고 이제 지분 다 팔고 나갔고, 이번에 독일 폭스바겐이 리비안 지분을 사들이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뭐 전기차 업황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지만 전기차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전기차 관련 종목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아무거나 사셔도 저는 오른다라고 봐요. 대신 기간은 몇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고 한두 달 만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고 1, 2주 만에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바닥이다. 그리고 전기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저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거는 시장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 음극재에 약간 더 제가 포인트를 주고 있죠. 항상 제가 뭐 어제 방송에서도 열변을 토했지만 실리콘 음극재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이번에 기아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죠. 시장에서는 잠깐 이슈가 되고 말았었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봐요. 연초에 실리콘 음극재 탑재되는 모델이 2개였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아마 이제 그 포르쉐 타이칸 고급 차량 같은 데만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했었는데 이번에 기아 EV3 보급형 차량에도 탑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올해 총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는 차량 모델이 7개에서 9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연초에는 2개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기아 EV3가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본격적으로 매출 나오는 시기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만 넣으면 충전 시간 빨라지고요. 주행거리 길어지고요. 우리 전기차 탈 때 가장 핵심적인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겠지만 우리 전기차 탈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 충전 속도랑 주행거리, 그 2개만 잡아도 되는데 그 2개를 실리콘 음극재가 없으면 못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보급형 차량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제 보급형 차량에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 못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가격. 근데 뭐 최근에 뭐 가격 같은 경우 뭐 배터리를 3원계에서 LFP로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가격을 막 낮추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근데 기아 EV3가 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을 했겠습니까? 바로 충전 속도랑 주행거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LFP 배터리가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 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실리콘 음극재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전기차 뭐 업황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실리콘 음극재는 보시게 되면 뭐 적어도 진짜 진짜 최악의 경우 올해 못 간다고 쳐도 내년엔 갈 겁니다. 여러분들 막 장중에 급등주 쫓아다니고 맨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추천하는 종목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이 제대로 나면 전문가 서비스 가입할 이유도 없죠. TV 종목 보고 맨날 급등주하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전문가 가입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문가 가입해가지고 급등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니까 이 전문가 저 전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저도 이제 저희 회원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 무방을 보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면 성장주 위주로 추천하니까 결국에는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실리콘 음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막 맨날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안 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갈까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간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대주전자재료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간단 말이죠. 제이오 뭐 나노신 소재 이 종목들이 안 갈까요? 다 간단 말이죠. 이거는 전기차 업황과 무관하게 옛날에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제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이랑 실리콘2 처음에 추천할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한 6개월 지루했죠. 그러다가 결국 다 급등했잖아요. 그쵸? 제 얘기가 다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리콘 흑흑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제가 실리콘 흑흑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 7번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7번 누르고 뭐 제가 이제 추천한 종목이 가기 전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뭐 10%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20%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30%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약간 공포감에도 좀 휩싸이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업황은 좋고 종목도 좋은데 그때는 주식은 농부처럼 매달 적금 넣듯이 모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건 여러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추천하는 게 다 가는 건 아니고 몇 년 후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더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는 너무 이제 전문가 가입해가지고 막 한 달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55만원 골드 88만원이지만 한 달에 막 이거 생각하다가 회비 내야 되는데 맨날 손해봐 이런 것 때문에 막 해지하고 그러시고 뭐 다른 전문가 가입하시다가도 막 해지하고 막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제 종목들은 농부처럼 모아가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이 급등주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스타일인지 아니면 나는 주식을 농부처럼 차곡차곡 매매하는 게 맞는 스타일인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전략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반도체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식품, 화장품, 전력인프라 오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품, 화장품, 전력인프라가 생각보다 안 오른다 그러면은 조선주,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다시 갈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전기차 쪽은 리비안 이슈 때문에 어제 뭐 대원아 어제 에코캡이라든지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리비안 관련 종목들 외에도 지금 실리콘 흑흑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눈여겨볼 게 원통형 배터리죠.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TCC 스틸이 대장이었죠. 지금 또 대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TCC 스틸 말고 동국산업 예전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TCC 스틸 동국산업 막 두 가지 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막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원통형 배터리의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 TCC 스틸 동국산업이 있는데 TCC 스틸만 봐야 된다. 왜냐면 TCC 스틸이 독점이니까 이거만 봐야 된다. 동국산업은 거의 뭐 짜바리 취급을 했죠 제가.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말하고 있죠? 동국산업 말하고 있죠. 그쵸? 동국산업 말하고 있단 말이죠. 동국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드디어 니켈 도금 강판 이제 서서히 양산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단 말이죠. 독점 구조가 깨지는 그 구간입니다. 독점 구조가 깨지게 되면 동국산업 주가가 TCC 스틸보다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해 TCC 스틸이 동국산업보다 훨씬 좋고 동국산업을 엄청 무시했었는데 이 멘트 기억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 멘트 기억하시는 분 7번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동국산업보다 TCC 스틸이 좋으니까 TCC 스틸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동국산업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TCC 스틸에 비할 바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오늘 이제는 이제 동국산업 쪽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국산업 쪽도 적어도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부각되는 한 지금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 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막상 해보니까 잘 안되거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쵸? 요렇게 이제 지금 업황의 바람을 느꼈을 때 원통형 배터리 쪽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쪽에 원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동국산업은 보셔야 됩니다. 뭐 일부 일각에서는 이제 동국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난해 연매출이 7,570억 나왔거든요. 지난 2022년에는 8,605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7,000억이랑 8,000억 정도 사이에서 원통형 배터리래. 동국산업의 연매출이 보통 7,000억에서 8,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니켈 도금 강판 생산 등에 없고 2026년부터는 매출 1조 원 돌파할 거라고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동국산업을 지금 반드시 시장에서 투자해야 될 가장 탑픽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전기차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동국산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동원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지난해 12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장난 아니죠. 지난 12월 달부터 기간 수급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원시스템즈도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원통형 쪽에서는 동원시스템즈가 대장입니다. 깡통 만드는 회사. 근데 그 원통형 배터리 캔도 만들죠. 대장인데 그 다음 뭐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쪽이 계속 이슈가 부각된다라면 동국산업은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탑픽 뭐 지금 여러 섹터가 많잖아요. 식품, 화장품, 뭐 2차전지 다 여러 섹터가 많은데 저는 여전히 식품, 화장품 쪽을 현재 시장에서 탑픽으로 보고 반도체 쪽은 AI 반도체 쪽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2차전지 쪽에 본다라면 뭐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본다라면 동국산업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 동국산업을 제가 지금 막 사라 이거 아니에요. 사라 이건 아니지만 원통형 배터리를 본다라면 동국산업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저는 하나만 본다라면 하나만 보면은 저는 실리콘 응급제 봅니다. 동국산업 안 봐요. 저는 2차전지 쪽에서 하나만 본다라면 실리콘 응급제 보고 그 외에 조금 더 본다라면 전고체랑 원통형 배터리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이해 가셨으면 3번 이해 가시면 3번 한번 눌러주세요. 삼삼삼. 자, 그럼 이제 2차전지는 심플하게 정리됐고 오늘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에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전략 머릿속에 놓고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어떤 종목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가 4월 26일이죠. 자,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진짜 많이 샀습니다. 사실 어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그래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무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로 제가 장중에 적어드리죠. 코스피 상승 종목 몇 종목, 하락 종목 몇 종목, 코스닥 상승 종목 몇 종목, 하락 종목 몇 종목 적어드리는데
하락 종목 개수가 코스닥이 1000종목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랬어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AI 영상님 7월 8일날 오시죠? 네, 현금으로 정리해서 오십시오. 제가 포트폴리오 세팅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처럼 한번 투자하도록 하시죠.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어저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실제로 잘 나왔는데 주가는 빠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총 기회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 여태랑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올라가면서도 노이즈가 중간중간에 끼면서 조정을 받았었어요. 조정을 받았지만 언제나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많이 샀었는데 아마 오늘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그리고 LG전자 요즘에 엄청나죠. LG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LG이노텍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차트? 이 대형주가 엄청나죠. 애플 이슈가 부각되는 겁니다. 9월달에 애플 아이폰 출시되는 거, 그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탈지, 이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은 좋은 가격에 사야지 주식 투자가 되는 거지, 좋은 종목을 너무 높은 가격에 사면 약간 복불복 형식은 있더라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이제 APR. 여러분들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과에 가서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집에서 하는 홈뷰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이제 남자이긴 하지만 집에 피부 미용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귀찮아서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단 말이죠. 막상 이거 실제로 해보면 화장품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피부 미용 기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쪼꼬 같은 경우에도 APR 요즘에 하고 있는데 피부가 반짝반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게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화장품 수출만 잘 되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화장품 수출 잘 되고 있는데 피부 미용 기기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서 피부 미용 기기가 잘 팔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피부 미용 기기 관련 종목들도 어저께 좀 움직였어요. 어저께 피부 미용 기기 쪽에서는 APR이 움직였고요. 동국산업도 동국제약도 화장품 제약업체이긴 하지만 피부 쪽 피부 미용 기기도 하거든요. 피부 미용 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저께 움직였던 게 하이로닉은 시가대 거래에서도 한 5%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레이저업텍도 피부 미용 기기인데 신규 상장주죠. 어제도 이제 레이저업텍은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기기 하면은 원래는 이제 뭐 클래시스 같은 피부과에 가서 이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흐름이 홈뷰티 디바이스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엮여져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뷰티 디바이스. 만약에 이게 새로운 트렌드라고 부각된다면 뭐 APR이라든지 레이저옵텍이라든지 하이로닉, 동국제약 같은 이런 기업들 추가적으로 주가가 엄청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실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가끔씩 끼고 뭐 식품주, 뭐 화장품주 약간 순환매가 계속해서 돈다라고 봤을 때는 피부 미용 기기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끝난 게 아니고 조정 구간에서는 저점 잡아가지고 매수하시면 언제나 수익이다. 반도체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좋아지는데 반도체 쪽은 6개월, 9개월 정도 선행을 하니까, 업황에 6개월, 9개월 선행을 하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현대글로비스 엄청 올랐죠. 더존비존, 대한항공, 삼성 SDI.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도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샀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엔캠이 2차전지 쪽 전해액 쪽에서 많이 빠졌었는데 엔캠을 많이 샀어요. 대장주들은 언제나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기회였으니까 엔캠을 많이 샀었고,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 진짜 안 죽죠.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게임주, 테스 반도체, 테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워트, 유니셈, 동국지약, HBS솔루션, 리노공업.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리노공업 많이 추천했었는데 좀 빠졌죠, 최근에. 근데 어차피 다시 오를 거라고 저는 봐요. 코스닥에서는 기간이 이제 대주전자재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음극재 많이 샀고, 이루다, 크래시스가 이루다 인수합병 한다고 했는데 이루다를 많이 샀습니다. 어제 오히려 주가는 빠졌어요. 그리고 테스, 데브시스터즈, 테크윙, 파두,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DM 업체죠. 이쪽으로 조금 많이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어제 코스닥만 딱 놓고 보게 되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반도체 많이 팔았었는데, 반도체 많이 샀었는데 오늘 반도체 조금 장 초반에 조정받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수급이 어떻게 이동이 될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또 28분인데 간단하게 제 카톡방 소개하고 그리고 제 서비스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카톡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톡방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794299 79429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예쁜 쪼꼬가 기사 많이 올려줍니다. 지금 시장에 가장 핫트렌드한 기사 엄청 올려줍니다.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요거만, 저도 다른 데서 기사 안 보고 여기 있는 기사 위주로만 봐도 시장 커버가 다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비스는 이제 골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월 88만원 7일 더 드리고 2개월 176만원 15일 더 드립니다. 3개월 264만원 30일 더 드리는데 3개월이 가성비는 가장 좋습니다. 운영 방식은 라이브 방송이랑 문자 같이 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할 때는 제가 뭐 특별히 이제 포트를 세팅해 놓고 가는 거라 중간중간 우리 종목들 업데이트 해드리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교육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증권사 리포트 오늘 나온 거 쭉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교육해 드리니까 시장 업황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겁니다. 포트 구성은 현재 이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보통 종목은 주 2회 정도 추천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포트를 꽉 채워가지고 종목 추천보다는 약간 기존 종목들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ARS 결제 번호는 023490-4423이고요. MBN 골드 고객센터는 1588-0648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골드 가입하십시오. 뭐 이벤트 기간 기다리면서 가입하는 것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입하셔야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죠. 아셨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골드 서비스 꼭 가입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골드 서비스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 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1개월 55만원, 3개월 150만원인데 요것도 리딩을 똑같이 제공을 해요. 성장주 중심으로 하고, 포트 구성은 5종목, 10종목 하고, 대신 이제 이거는 회원 카톡방이랑 문자 위주로 대응을 해드리고요. 아까 골드랑 다른 점은 골드는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해드리면서 뭐 증권사 리포트도
푸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리딩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액티브하고, 플러스는 카톡방 위주로 하고 제가 문자로 이제 리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종목은 둘 다 좋다. 골드도 좋고 새마리프트 플러스도 좋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가입하실 때 1588-0648로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요것도 똑같이 리딩을 해드리는데 스마일리포트 플러스는 문자 리딩, 카톡방이랑 문자 리딩 위주고, 골드는 방송이랑 문자까지 같이 드리는, 그리고 교육까지 같이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방송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